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폭락할 땐 펀더멘탈만 봐라. 이런 기회가 다시 없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이 갑작스럽게 폭락을 하니까 아마도 많은 주린이 분들이 멘탈을 잡기가 참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떨어지면 더 주워 담고 싶은데 멘탈이 잡히지 않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펀더멘털을 잘 봐야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또 본론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점에서 올타임 하이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폭락했나 우리 대표적인 주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자동차 기업이죠. 엑스펑인데요. 샤오펑이 마이너스 62%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FEV가 59%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죠. 니오가 마이너스 43%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FSLR도 마이너스 35%고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테슬라가 마이너스 34%나 빠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FSR은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잘 알죠. 대표적인 아주 핫한 주식인데요. 엔비디아는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거죠. 마이너스 19%니까. 아마존이 16%, 애플이 16%, 넷플릭스가 13%까지 빠졌습니다. 굉장히 이 빅테크 주들도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빠졌으면요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최고점에서 많이 빠졌는데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특별히 더 많이 내려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테슬라의 그 주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가요, IPO로 2010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상장한 후에 테슬라의 주가의 그 등락폭이 아주 심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30% 주가가 떨어진 적이 몇 번이냐? 15이라는 거예요. 15번이나, 무려 15번이나 30% 이상 떨어진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0% 떨어진 적도요, 무려 3번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40%가 폭락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멘탈이 흔들리겠죠. 자, 그리고 61%가 떨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를 넘어간 거죠. 반토막 이상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딱 한 번인데 작년이죠. 작년 3월 달입니다. 그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치고 나서 완전히 폭락했던 때인데요. 자, 그건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때였죠. 모든 주식이 그렇게 떨어졌는데요. 자, 그리고 지난 9월 달입니다. 지난 9월 달이 33.7%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난 9월 달에 33%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주식이 33% 정도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지난 9월 달하고 이번 이 3월 달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이만큼 떨어져도요, 여전히 뒤에서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지난 9월 달을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지난 9월 달에 33%, 거의 34% 떨어질 때에도 판 사람과 팔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제가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욕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막 들어오신 분들 있죠. 테슬라 주가가 막 오르니까 나도 돈 한번 벌어볼까?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막 폭락하니까요. 팔고 나갔어요. 여러분 9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S&P 진입이 불발됐죠.
또 테슬라가 또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막 그때 함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동시에 여러분 이 떨어지는데 정신 못 차리도록 떨어졌죠.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테슬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바라보고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2배씩, 3배씩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벌써 다 팔고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800대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못 견디고 나갔겠죠.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 견디기 힘든 거. 그런데 여러분 9월 달을 꼭 보셔야 됩니다. 다 지금까지 테슬라로 인해서 수익을 2~3배씩 얻은 분들은요, 9월 달을 다 지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15번이나 30% 이상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3번이나 40% 이상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요, 여러분 그 이상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작년에 그 예외적인 케이스, 코로나라고 하는 그때를 빼고는요, 뭐 30%, 40% 떨어진 적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요, 결국엔 이런 폭락도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폭락이요, 결국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stay strong. stay strong 하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잘 잡고요, 아주 강한 마음을 붙잡고 딱 견디고 계시면요, 다시 이것은 반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stay strong 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니까 결국 또 구원투수가 등장하죠. 테슬라의 마지막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는 캐서린 우드입니다. 이 캐티 우드가요, 드디어 월요일 날, 다가오는 월요일입니다. 먼데이에 동부 시간으로 3시에 CNBC에 출연합니다. 그 CNBC에 나와서 또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때에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아마 타겟 프라이스, 즉 새로운 뉴 타겟 프라이스를 얘기할 거예요. 테슬라의 미래와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그 돈들을 더 벌어 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재미난 소식은요, 이 캐티 우드를 여러분들 그 돈나무라 그러더라고요. 돈나무, 한국에서는요. 제가 댓글에도 돈나무 하길래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돈나무가 뭐지? 또 왜 이 돈나무라고 얘기하지라고 처음에는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 캐티 우드가 돈나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드가 나무니까, 그리고 캐티가 한국식으로 캐시 했을 때 돈이니까, 현금이니까 돈나무.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기발하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 이름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천재적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돈나무 누님께서 월요일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구원투수로 등장하게 되면요, 아마 주가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등하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이렇게 폭락 중인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주는 그런 소식인데요. 웻부시의 데나이브스가 또 등판했습니다. 웻부시의 데나이브스는 항상 테슬라에 대해서 bullish했고 또 굉장히 또 디테일하고 세밀한 또 관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는 2021년 말이 되면 $1 trillion 회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1 trillion 지금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테슬라가 올 연말 되면 이만큼 성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흔들릴 게 아니에요. 멘탈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sell off is massive buying opportunity. 여러분 지금 현재 막 사람들이 팔고 막 떠나는 이런 분위기, 이 폭락장은요 오히려 massive buying opportunity라는 거죠. 정말 대규모로 추매할 수 있는 정말 이 디스카운트된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계속해서 정말 이 테슬라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왔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최근에 이 그 웻부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아는 분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제가 때가 되면 한번 인터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인터뷰를 해서 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 웻부시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또 이분의 그 또 테슬라에 대해서 소식을 한번 직접 듣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웻부시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테슬라 얘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분과 인터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인이니까 제가 때가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 아이브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금 이 기사 내용인데요. 자, 이 테슬라가 현재 중국에서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중국에서 지금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의 이 열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결국 2022년도가 되면은 100만 대 이상을 딜리버리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어떤 그 예상이 되냐면, 테슬라가 결국은 2021년도에 1 trillion 달러,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아무리 폭락이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공포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 말에 1조 달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웻부시의 대나이브가 하는 얘기는요, 현재 중국에서 모델 Y나 모델 3가 이 테슬라가 가격을 아주 낮추니까 정말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중국 회사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현재 테슬라가 중국에서 아주 핫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나가면요, 굉장히 이 테슬라가 더 빠른 속도로 시장 잠식력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드디어 독일에서 날라온 소식인데요. 독일 기가 베를린 공장에서 기가 프레스를 드디어 어셈블링 하고 있다, 이제 조립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모델 Y를 이 유럽 공장, 이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드디어 기가 프레스를 이제 어셈블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가 프레스라는 건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죠. 자동차 바디를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원바디로. 자, 테슬라는 이 기가 프레스를 동원해 가지고 가장 저렴한 비용에,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 자동차 바디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그 테슬라만의 기술을 이 베를린 공장에서도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미국에서의 새로운 공장, 이 어스틴 공장도요. 텍사스 어스틴 공장에서는 이미 벌써 이 기가프레스를 벌써 이미 어셈블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죠.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반기부터 이제 생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하반기에 베를린 공장과 어스틴 공장이 이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의 2배 이상 생산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 테슬라는 테슬라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미래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펀더멘탈에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요. 올해 예상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새롭게 세워지는 공장들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하던 대로 이 속도를 유지해 나가면요. 그리고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던 대로 해 나가면 결국은 여러분 올 말에 웻부시가 얘기한 것처럼 1조 달러 돌파하는 건 무난하게 통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조 달러란 말은요, 결국은 한 주당 1,000불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30% 40% 빠졌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결국 여러분들이 buy and hold 하고 나면요, 기다리고 나면 나중에 정말 웃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연말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주말을 잘 견디시고 나면 아마 월요일날 또 좋은 소식이 날아들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